대전에서 중학생 5명이 또래 2명을 폭행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청테이프로 그 친구들은 묶어놓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우리 그 조직 폭력배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보는 모습처럼 네. 그 동료 어떻게 보면 또래 친구들이죠. 네. 근데 청테이프로 손과 발과 입을 묶고요. 네.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5명이 지금 피해 학생들의 온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특히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실명 위기까지 갔다라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비한 폭행을 집단적으로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저런 사진이 찍힌 것도 가해 학생들이 일부러 저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또 협박성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 것이고요. 네. 현재 피해 부모들은 이것은 단순한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 사고는 지난달 5일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였습니다만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었고 입도 청테이프로 가려버렸어요. 그야말로 글쎄 10대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범행들, 좀 도가 지나친 수준인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이 무서움을 모릅니다. 처벌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제가 경찰이면서 조사할 때 보면은 저게 그렇게 죄에 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저 범행 수법이 사실상 영화에서 나오는 성년들 그 잔악한 수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배운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예, 보호복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고 또 가해자들도 뭐냐면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네. 어차피 우리 구속하지 못할 거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없었다고 해요. 일단은 일부 중에는 돈 가져와라. 그리고 그 과거에도 핸드폰을 뺏고 돈을 갈취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힘센 친구들, 힘 약한 친구들한테 돈을 요구한다라던가 물품, 신발을 뺏어간다던가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그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에서 다행히 5명이 공범인데요. 2명은 지금 구속 수사되어 있고 3명은 불구속 입건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 회복을 적절하게 해주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건은 11월 5일 날 발생을 했고요. 뒤늦게 이제 부모에게 알리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사건이 드러난 뒤에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이 부분도 수사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죄질이 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학교 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담당 경찰관도 있고 학교 상담 그 교사도 있는데 이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죽하면 가해 학생들이 폭행당할까 봐 출석 일수를 못 채울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가해 학생 5명 중 2명만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피해 학생을 찾아가 가지고 또는 피해 학생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합의를 해라 이렇게 예. 종용을 할 겁니다. 예. 지금 경찰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해 학생 학부모라든가 이 불구속된 3명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 금지 처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학부모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조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2명이 구속이 됐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대들의 그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사실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과거에는 사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좀 관대한 처분하고 사과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많이 나오고 처분을 많이 내리지 않았었는데 네. 우리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조금 실무적으로는 양형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배제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강력해진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사건에서도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들과 적절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 회복을 노력을 했고 부모들이 선도하겠다. 다시는 이런 폭력 사건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겠다. 이런 것들 정황을 잘 살펴서 검사가 형사 처벌로 갈지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하죠. 예. 보호 처분 사건으로 갈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는 피해자 측 일부 가족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지금 가해자 5명 가운데 2명이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여러 망이 둘러싸서 저렇게 청테이프를 묶어서 사람을 폭행할 정도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또는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교 폭력 양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 사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 측에서도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해자 측의 한 부모가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의 합의 보자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이런 금액을 제한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작게 보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배상과 어떤 위자료 부분 그리고 네.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학교 듭니다. 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가 예. 형량을 감경시켜주는 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복 안 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이 좀 강력하고 장기간에 돼야 한다. 예. 또 이렇게 가해 학생들이 하게 된 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 부모들도 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받도록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물론 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먼저겠죠. 이제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가해 학생 측에서도 부모가 나서서 어쨌든 뭐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처벌은 조금 경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원에 가서 소년원 처음분이 가장 중요한 게 소년원에 입소하는 겁니다. 예. 근데 소년원에 입소해도 이게 계속 그 소년원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나와서 예. 또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구속된 3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피해 학생을 통해서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처벌을 원치 않도록 해주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가지고 합의를 종용하도록 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피해자 정신적인 치료도 저는 예. 국가에서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법의 처분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해 학생들의 협박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일단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건 처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피해 회복을 하는 조치로 보이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가해자들이 계속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시는 이런 재범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반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정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측면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요소가 양형에 도움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사실은 뭐 실형이라든지 말씀하신 초년형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협박을 계속하고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들한테 보호 조치도 안 하고 피해 배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이 네. 따르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